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적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심리 약화로 상단은 제한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음전한 후 마이너스권에서 오늘장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7월 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던 6월 CPI보다는 상승폭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완화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실업지표까지 2주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덕분에 9월 FOMC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해졌지만 그래도 시장에 팽배한 차익 실현 욕구는 여전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확대된 이후에 찾아온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해서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중국 단체 여행객 허용 소식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여행객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화장품과 또 여행, 항공사, 카지노, 면세점 테마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LK99에 대한 샘플을 2주 내로 공개하겠다는 소식에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초전도체, 그리고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로봇이 오늘 상승 흐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부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 오늘 50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50분까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 바로 이지은 전문가님이십니다. 꼼꼼한 시장 분석 그리고 눌림목에서의 확실한 모멘텀 캐치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이지은 전문가님이시죠. 시장에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리스크가 큰 섹터와 종목 말고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탄탄한 섹터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보다 안전한 매매로 수익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문가님의 전략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시는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는 겁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장이 열려 있을 때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서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이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전문가님의 실시간 시장 분석 그리고 공략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략주들 받아갔을 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을지 수익률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공략해주신 주요 공략주들의 현황입니다. 최근에는 대원 강업으로 4.9%의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또 제이오로는 7% 넘는 수익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처럼 분할 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덕분에 한 종목으로만 10% 훌쩍 넘기는 수익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탄탄한 수익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 그리고 이런 공략주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한반도를 최초로 관통한다던 태풍 카눈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비바람이 지나가고 얼른 후끈한 기운이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후끈한 기운이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 빨리 웃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어제 CPI가 나름대로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2600선을 결국에 막판에 밀어버리면서 조금은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이번 주에 모든 주식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고요. 앞으로도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 저 이지은 전문가와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먼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난하게 나온 CPI 결과였습니다. CPI 결과값이 물론 6월보다는 조금은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치는 하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정말 잡혀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살짝 약한 감이 있었어요. 이 재료가 빅 이벤트였고 주요 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요 이벤트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선 저도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작년 6월 달부터 물가는 정점을 찍고 지속해서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역기저 효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역기저 효과가 이제 그 효과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 물가가 잡혀갔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원래 유가였는데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성, 그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가에 대한 부분 지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물가가 완벽하게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봐야 되고 아까 제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준의 메리 데일리가 연준 아직 할 일이 더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 일정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파월이 과연 어떻게 발언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앞으로의 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지금 너무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너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들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약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저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눌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 코로나 때 풀리고 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일정들을 소화하고 그 방향성을 예측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결정하면서 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이 드디어 됐습니다. MSCI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오션, JYP가 편입이 됐는데 여기서 편출된 그런 또 종목들도 있죠.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가 여기에 편입이 되면서 그 MSCI 그 지수는 뭐냐면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인데요. 1년에 총 4번의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다들 지금 에코프로에 MSCI 편입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했는데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지금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규모를 봤을 때는 그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종목에
종목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양갈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을 이제 차트를 딱 봤을 때 차트가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오늘 비록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2차 전지를 끌어줬던 대형주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 봤는데 지금 딱 되게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섹터는 결국에 가야 되는 섹터고 2차 전지는 잠깐 눌렸다가 뭐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능성들은 저는 계속해서 있는 섹터고 지금 당장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섹터는 계속해서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조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활개를 쳐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약간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쯤에 좀 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지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두더지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 아시죠? 네, 진짜 망치 들고 우리가 때리면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계속 이러는데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모르다 보니까 바이오가 튀어 올라왔다가 AI가 올라왔다가 로봇이 올라왔다가 반도체 올라왔다, 2차 전지 올라왔다,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올라왔다가 정말 많은 섹터들이 지금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빨리 나오면서 뭐 초전도체도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날 당일 올라가는 종목들 무리해서 막 따라잡기 매매하기보단요. 여러분 그 섹터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매수해 놓고 내 포트에 뿌려놓고 그 이후에 수익 났을 때, 탄력이 나왔을 때 걷어들이면 돼요. 하루 쉴 수도 있고 뭐 이틀 쉴 수도 있지만 3일째 되는 날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하루에 모든 주식 매매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너무 많아요. 난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따라잡았어요. 고점에 물릴 가능성 너무나 크고요. 그 테마 섹터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 만약에 내가 이 가격대 가장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여기 샀는데 이 테마 섹터가 만약에 하향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 한들 나는 여기서 샀는데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했어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고 한들 이 가격대까지 가는 게 대장주를 잡지 않는 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돌고 있잖아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좋은 종목들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해놓고 있으면 돼요. 하루 이틀 쉬어갈 수도 있고 3일 쉬어갈 수도 있지만 5일째 되는 날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주식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급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시황과 그리고 수급의 이동 그리고 섹터가 요즘에 어떤 것들이 핫한지를 판단을 해서 약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매매를 하셔야지 소중한 내 자금도 지킬 수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잃지 않은 것도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대응 부분들, 멘탈 케어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한 이런 분위기들도 다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이러한 수익들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트렌드가 굉장히 있었던 OLED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결국에 엮였지만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뭐 재건 관련주,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정말 여러 트렌드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후속 섹터를 포트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테마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섹터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섹터들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다 뿌려놔야지 우리가 이 다음에는 또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방송에서는 장중이 아니다 보니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비중, 가격 정말 따라오시기 쉽게 매수 타이밍을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장중에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주저하시지 말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노란 톡방에 지난주 방송 보고도 안 들어오신 분들 뭐 2주 전, 3주 전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방송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도 하시고 브리핑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세세하게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셨습니다. CPI 발표가 주요한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는 연준 위원의 발언이 있기도 했고요. 또 8월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가야 할 섹터는 맞다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의 흐름이 단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 것인지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이제 확실한 주요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을 좀 흔들었는지 체크해 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또 뭐를 개발을 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런 이슈들이 좀 단기적으로만 작용을 하는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네. 멀리 보고도 이게 영향력이 좀 큰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네. 이슈는 어떻게 돌아봐야 되죠? 일단은 저는 로봇 쪽 이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 왜냐면 일단은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정책 관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규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과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풀어줘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뭐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와 연결이 되는 건데 현 정부에서 지금 로봇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오. 실제로 뭐 국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로봇을 항상 참여를 시키고 있고 8월 4일에 미국과의 이런 국가 전략 회의에서 또 로봇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 그 매크로적인 환경도 중요한데요. 지금 2022년 들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은 자꾸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들에 대한 그런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까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더라도 정부 쪽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오늘 주목받았던 이슈는 어떤 건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해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TM 로봇, 테크맨 로봇이라는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와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로봇 관련주들 요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시 한번 오늘도 뭐 후반에는 약간 둔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 신 플랫폼을 여기다 이제 결합을 해서 로봇 프로그래밍 시간을
70%, 그리고 사이클 시간을 20%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건데요. 결국에는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두 회사가 합작하기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요, 로봇의 동작, 작업 환경을 가상으로 모델링을 해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계속 로봇주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 시장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협동 로봇을 이제 필살로 제가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협동 로봇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효과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트윈 개발 소식이 로봇 관련주에게 굉장히 훈풍이 불어왔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또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고 세계적인 협동 로봇 회사인데 저는 앞으로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해서 물론 부품도 좋고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계속해서 좀 보면 우리가 기회는 많아요,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 로봇주들 올라갔다고 이제 나는 못 잡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쭉 가겠어요. 특별한 종목들 아니고서야 기회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가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 종목이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하반기에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 관련주로 엮인 게 바로 TPC였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못 가다가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 딱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관련주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로봇주들을 제가 하반기에 기술적으로도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새로운 종목들이 엮이면서 새롭게 부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덜 오르고 안 오른 그런 로봇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조만간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가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오늘 하루 쉬었다고 내일 수익 2개 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일단은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다 보면요. 이 섹터의 상승세의 유지가 오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류진 로봇도 지금 투자 주의 종목 달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5일선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의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최근에도 소식이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역시나 5일선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 기회가 오면 잡아도 되지만 진짜 이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물론 2차 전지의 등치는 안 되죠.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왜냐하면 종목들의 시총이 워낙 작고 2차 전지만큼의 그런 산업군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이죠. 더욱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을 당분간 끌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AI랑 또 접목을 해서 AI 로봇이라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끌고 올라와주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조만간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나도 좀 매매해보고 싶다. 나는 로봇 관련주들 없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로봇 관련주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봇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섹터인데다가 이제는 정책적인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테크맨 로봇의 협업 소식까지 좋은 재료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또 관련주들의 주가도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확연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종목들 말고도 더 눈여겨보는 종목들 앞으로 갈 종목은 장중에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언제든지 로봇에 관련된 관련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뒤흔든 이슈가 이거 하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님. 로봇 소식도 핫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바글바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이슈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보다는 이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제 좀 긍정적, 옛날에 이제 뭐 이런 리오프닝이나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맞아요. 좀 약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도 그러면 여기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주목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아니네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국가적으로 허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워낙 관광 규모라던가 이런 게 그러고 오면 또 돈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진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 이제 옛날에는 너무나 차단이 심했는데 지금 6년 5개월 만에 그 차단을 오. 풀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돈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당연히 예전이랑은 좀 더 다른 그런 주가 추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전문가님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눈치를 채셨겠지만 중국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중국의 소비 관련주입니다. 중국은 한국 단체 여행 허용에 따른 기대감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이 원래는 굉장히 정말 한화일령도 그렇고 우리나라에게 타이트하게 했어요. 안 된다, 단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했는데 결국 6년 5개월 만에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 좀 우리나라가 더욱더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강력한 무기가 많아요. 한류도 있고요. 그리고 뷰티에 대한 제품들, 뷰티 제품들이라든지 미용 쪽, 의료 쪽으로도, 미용 의료 쪽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많기 때문에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 여행이 허용해줬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지금 국내 여행업계 비롯해서 기대감이 실리는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공, 호텔, 면세, 그리고 뭐 카지노도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실릴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카지노 등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 있고요. 유커라고 불리죠. 유커라고 불리는 중국 관광객은 한때 방한 인원이 연 80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방한 관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바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관광객들인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마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예전에 한알령 때보다 오히려 더욱더 더 붐이 일어날 거다, 더 불이 붙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 동의하는 게 이런 뭐 카드사 혜택이라든지 지금 이런 미용 쪽으로 해서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기 위한 이런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협력 등이 엄청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대여급 관광객들의 귀환,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좋다 하면은 금액 상관없이 돈을 엄청 잘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카지노도 얘기를 한 게 카지노 쪽도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재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줬는데 진짜 큰 손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VIP들인데 다시 귀환을 한다 했을 때 좀 힘들었던, 지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아마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그 바탕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몇 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부재했는데 그 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인 그리고 뭐 동남아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채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을 다져놨기 때문에 이 기초 체력을 다져놓은 데다가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얹어진다면 아마 그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 이전이랑은 다르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호텔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엄청나게 예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호텔 검색에 대한 부분이 많아졌대요. 오늘 뉴스에도 또 나왔는데
호텔 신라도 결국에는 바닥권, 얼마 전에는 최저점을 찍었던 종목이 이 같은 소식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살짝 일단 두 번의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좋은 부분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권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진짜 좋으면 매수 타이밍을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관련주인데 호텔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랜만에 거래량, 그동안 거래량 계속 죽어 있다가 오랜만에 주가의 흐름도 계속 흘렀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탄력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 관련된 종목인데 면세점도 이제 난리가 나겠죠. 또 면세점 매출도 깡충 뛸 건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역시나 바닥권은 어느 정도의 바닥권이죠. 네, 어느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다가 거래량 쫙 실어주면서 탄력이 나와서 오늘 결국에는 5,000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빵 하고 실렸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상할 수 없을 때 갑작스럽게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탄력을 가져가기도 한다고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살짝은 우리가 약간의 기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느닷없는 거래량 들어오면서 빵 하고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월요일 날 시작되면은 당장 매수 버튼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저는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시장을 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장이 되는지 미증시도 보고 또 중국 증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수급 같이 판단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 좋은 타이밍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그마치 6년 5개월여 만에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덕분에 기대해볼 만한 분야가 많이 있죠. K-뷰티, K-드라마 등등 중국 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이미 관련주들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신 관련주들 이미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는 그래도 계속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이 전략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만 전문가님이 이런 전략들 장중에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중국 소비 관련 섹터가 있죠. 그중에서도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를 더 눈여겨봐야 하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는 네. 이 수많은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도 딱 네. 진짜 대표적인 거 꼽으라고 하면 지금 가져오신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네. 큰 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중국 관광객들이. 네. 길을 다니다 보면 화장품 가게 앞에 마스크팩을 저희는 기억나시죠? 하나만 살 때 50개, 맞아요. 다 막 몇십 개 단위로 있는데 네. 이제 이런 풍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명동 가면 맞아요. 진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렇죠. 마스크팩 쓸어가고 화장품들 막 쓸어가다 보니까 네.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아까 중국 소비 관련돼서 일부러 이 섹터는 제가 슬쩍 빼놨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오픈을 네, 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자, 제가 본의 아니게 오픈을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 섹터입니다. 저희가 또 대화를 통해서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스크팩 한 번 사면은 저희는 10장, 뭐 한 장 이렇게 살 때 50장, 100장씩 쓸어 담는 게 바로 중국 소비자들인데 일단은 제가 또 중국 소비자들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일단 더 좋게 보는 이유는요. 지금 전 세계 K뷰티 열풍에 우리나라 중소화장품 회사들이 가세를 했어요.
몇몇 회사만 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들도 인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소업체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넘어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에서 K-뷰티 붐을 이어가고 있고 수출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지금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고객인데 사라졌어? 한동안 화장품 관련주도 너무 안 좋은 길을 걸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뚫자, 중국이 안 되면 여기 나라들을 뚫자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여기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국까지 다시 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들이 잘 될 수가 있었던 거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이 인기 비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이쁜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워낙 잘 꾸미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쁘게 화장을 하고 꾸민 모습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워낙 홍보도 잘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타면서 인기를 얻게 됐고, ODM 업체들도 덩달아서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왜냐?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수출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5에서 20%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제 ODM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ODM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OEM, ODM이 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OEM은 주문자가 특정 제품을 의뢰하면 그에 맞게 상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제작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위탁 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선진국들의 요청이 특히 우리나라한테 많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중국 업체들이 그래서 OEM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는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OEM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ODM이 요즘엔 더 잘 나가는데, 이게 뭐냐? OEM이 발전한 방식인데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ODM 업체가 모두 처리하는 거를 ODM 업체라고 하는데, ODM 전문 기업들은 기술 개발 그리고 완제품,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완성 제품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ODM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이 공통점은 모두 브랜드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마지막 마무리 생산을 결국에 이 두 기업이 하는 거고, 그리고 차이점은 위탁 생산 업체의 자체 기술력을, 여기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욱더 OEM에서 발전한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화장품 제조, CNC 인터내셔널, 인그루드랩, 이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실적이 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왜? ODM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종목들 그리고 ODM, OEM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실적 시즌에도 또 눈여겨봐도 좋은 종목들이에요. 지금 잘 갖고 화장품 섹터가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 구간이 들어올 거고요. 조정 구간이 오면 3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런 종목군들을 화장품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교육식으로 가지고 왔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 모멘텀을 좀 더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립 메이크업 제품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대요.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우면 그때 왜 립스틱 효과라고 해서 중소형 화장품들이 잘 팔리거든요. 특히 립스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한국의 뷰티 분야 스몰 럭셔리 시장 규모는 아시아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류 아이돌의 인기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품은 좋아. 왜? 좋아하는 아이돌도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은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성공 가도를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로 사용하지 못했던 카테고리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예전에는 우리가 리오프닝 화장품 하면은 노마스크,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 이 두 가지에만 기대를 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들에게도 모멘텀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도 진출을 했어요.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간 이미지가 그래도 조금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런 뷰티 제품에서 그 상류층들은 돈이 굉장히 많고 꾸미는데 아끼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상류층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화장품 및 뷰티 관련 제품과 서비스 소비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 업체들도 소비층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캄보디아 화장품 시장은요, 중산층 확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빈부격차 커서 여기 돈 되게 잘 쓰지만 지금 중산층들도 많아지면서 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고객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거고, 외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가 됐고요. 소셜미디어 및 미용 트렌드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수요를 지금 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및 선호도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화장품 업체들도 한국 화장품만 집중 취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제 영업 방향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무조건 한국 화장품. 왜냐? 가격도 좋은데 제품도 좋아. 이래서 지금 방향을 변경할 정도로 동남아 쪽에서도 불티나게 잘 나가고 있는 게 바로 K뷰티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적까지 이제는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적 플러스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품과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이잖아요. 제품 또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곧 관련주와 필살 종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의 명성은 이미 모두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엔 대기업들이 주축이었다면 이제는 이 K뷰티 열풍에 중소기업들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시장에서 눈에 띌 만한 큰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EM과 ODM의 차이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서 관련주들의 실적이 또 2분기에 좋게 나왔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면 3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시즌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오케이. 화장품이 이렇게나 유망하구나. 관련주들 좀 봐야지 하고 봤다가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모두들 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뒤에 있는 차트만 봐도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를 따라잡으시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대표 관련주, 대표 특징주로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판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역시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에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화장품 섹터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두 번의 탄력을 가져갔는데, 일단 뭐 VT, 토니모리, CS 인터내셔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고가권에 이미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OEM, OD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표 브랜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필살 종목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왔냐?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필살 종목 바로 공개해도 될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을 가졌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쉬어가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뷰티 그리고 라이프 제품을 유통하는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근데 결국에 화장품도 만들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요. 중국향 쪽으로 뻗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향 뻗어 있는데 진동닷컴과 영유아 제품의 벤더 계약 체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해외 직구몰인 바이슈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회사는 결국에 원하는 게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를 되고 싶어 하는데 그쪽을 방향성을 아주 잘 잡고 가는 회사고 지금 거의 다 매출이나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중국 쪽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워낙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이쪽으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회사는 고객사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쪽으로 고객사 확대하고 있고 또 카테고리 역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축적된 시스템이 많고 인프라가 중국 쪽으로 많이 뻗어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아마 한국 제품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배기는 여기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 제일 좋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업으로 지금 뽑고 있는 게 이 회사가 필러, 보톡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미용 의료기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필러라든지 보톡스, 비침습 시술이라고 하죠. 티가 안 나게 단기간에 이뻐질 수 있는 뭐 레이저라든지 이쪽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탄력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필러 보톡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제 신사업으로 바이오 비주라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현재 가파른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2022년 매출은요. 그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증가를 했고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은 이 회사는 화장품 관련, 화장품 유통 관련해서 그리고 신사업 필러 보톡스 모멘텀을 받고서 저는 아마 주가의 탄력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종목들 지금 초반에 이제 OEM, ODM 그리고 실적 기반될 수 있는 그리고 브랜드 제품 관련된 화장품 종목들이 같지만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지속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유통 쪽 회사 그리고 미용 쪽, 미용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중국 여자분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거의 첫 번째 이유가 미용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보톡스 필러 그리고 잘 나가고 있어요. 이미 이 회사가 이쪽 부분으로 실적도 잘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을 통해서 최근에 거래량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쉬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부러 차트를 제가 저기는 끊어놨는데 끼가 있을 때는 또 그 끼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끼를 발휘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도가 기술적으로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다음 주 장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들 타이밍이잖아요. 최고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은 제가 장중에 노란 톡방에서만 잡아드릴 거예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오늘 필살기 종목 같이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으로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주가 얼마나 힘이 센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챙기려면 이미 너무 올라버린 종목보다는 이제 올라갈 종목을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필살기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커머스 회사인데다가 화장품 제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 중국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중요 모멘텀이 있다면 바로 신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와 필러 사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더불어서 또 미용까지도 모멘텀으로 삼게 될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탄탄하게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시려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전략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로 빠르게 스캔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화장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 짚어봤습니다. 필살기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장중 실시간 전략 그리고 필살기 종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인사 짧게 듣고 올게요. 네, 지금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제가 잘 터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지은 전문가님과 주식오락관 2부 내용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